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수급의 변화가 오히려 시장의 움직임을 꽉 누르고 있다는 앞으로 남은 기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. 오히려 지금까지 안정적인 상황이었던 게 앞으로의 에너지를 좀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될 정도로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3월 달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1분기가 마무리돼가는 국면입니다. 그래서 새로운 2분기 또 이제 상반기를 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요. 일단은 간단하게 1분기 및 3월 시장 얘기를 드리면 트럼프가 결국은 모든 금융시장을 설명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올랐다가 또 트럼프의 상호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3월 들어서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 특히 미국 시장이 연초 대비해서 많이 빠졌는데요. 이런 변동성이 좀 높은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. 근데 결국은 또 반대로 중국과 또 유럽 주식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성과가 좋았습니다. 결국은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은 뻔할 것 같습니다. 결국 상호 관세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,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어떻게 될지, 그리고 이 중국 및 유럽의 이제 강세가 연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질지 이게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상호관세 이슈 이후에는 좀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최근 들어서 그것 때문에 막 주식시장이 좀 하락한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좀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. 다만 국가별로 섹터별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는 좀 많이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일단은 갖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을 보면 3월달 FOMC에서 좀 생각보다 완화적인 스탠스로 좀 바뀌어갖고 채권 시장 그래도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. 그게 그래도 금융시장 전체 좀 긍정적일 것 같은데요. 매크로 관점에서 이 FOMC 최근에 있었던 것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금통위도 있었었죠. 이런 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 채권 시장은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가 될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채권 시장은 앞으로의 그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이 금리의 움직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한국의 금리 상황에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게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일 텐데, 미국의 금리를 작년 4분기부터 이렇게 돌아보자면 작년 4분기는 굉장히 큰 폭으로 미국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. 한 9월 초 대비해서 한 120bp 정도 상승해서 고점을 굉장히 봤었고요.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큰 폭으로 또 금리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큰 폭의 시장의 분위기 변화가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한국은 굉장히 금리가 좀 안정적이었어요.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4분기에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미국과는 달리 오히려 금리 수준은 조금 더 레벨 다운했었고요. 올해 들어서는 미국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채권 시장이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채권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. 금리의 변동폭도 적었고 특별한 움직임을 보여주질 못했어요. 아무래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잃지 못한 게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. 특히 3월 들어서는 각각 만기별로 좀 수준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금리 고점과 금리 저점의 차이가 5bp 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정체된 모습의 금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. 이 결국은 시장이 어떤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요인일 것 같고요. 자금의 상황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수출 주도형 경제에 있어서는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다. 또는 추경이라든지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수급의 변화가 시장의 큰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. 이런 불안정성이 오히려 시장의 움직임을 꽉 누르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반면에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. 오히려 지금까지 안정적인 상황이었던 게 앞으로의 에너지를 좀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탄핵 선고 이후에 정치적 지형도에 따라서 추경이라든지 경제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의 운영 방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금리에 영향을 줄 요인들이 다분히 크기 때문에 지금 3월 말부터 4월에 있어서는 굉장히 금리의 불확실성이 크고
시장도 굉장히 좀 불안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되는 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 혼란한 국면을 좀 많이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드는데 저희도 이제 월간 이제 시장을 좀 보고 다음 달에 이제 전망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. 독일이랑 일본은 장단기 스프레드가 좀 많이 올라간 반면 한국과 미국은 그렇게 확대되기보다는 약간 이제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서 거시경제 환경을 이렇게 채권 시장에서 좀 많이 확실하게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. 사실상 연초 대비해서 1분기 동안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또 한국만큼 성과가 좋았던 국가가 별로 몇 개 안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결국은 투자자들이 다음 분기에도 그게 이제 계속될지 아마 이제 좀 관심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던 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올해 좀 반등을 했다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본다면은 사실 미국 주도의 작년의 시장이었다면은 그게 미국이 약간 슬로우다운 되면서 다른 시장으로 좀 그 온기가 확산되는 그런 구도로 올해 연초 이후로는 쭉 진행됐다고 보고 있고요.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일시적인 건 아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분기 정도는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시장들이 좀 상대적으로 성과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 한마디로 좀 표현이 될 것 같은데 관세에 대한 내성이 좀 많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 미국 위주의 관세 정책으로 위협을 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관세 위협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앞으로 나올 굉장히 많은 리스크 요인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한국의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가장 마지막에 관세 부과가 되지 않을까?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4월 2일 날 이제 상호관세 부과를 함에 있어서 한국이 거기에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한국이 이미 FTA를 통해서 미국과는 그 관세 요율 자체가 굉장히 높지는 않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한국은 주식과 채권 시장이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굉장히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여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단은 채권과 주식 시장을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결국은 글로벌리 봤을 때 이 방산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. 독일도 이 국방비 관련돼서 예산을 이제 책정하고 인프라 관련돼서 이제 책정하는데 결국은 핵심은 자국의 안보와 이제 관련된 이 에너지 독립성이라고 할까요? 우리나라는 좀 방산주가 계속 주도를 할 거라고 봐야 될까요?